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펴시면 돼요. 계속 이제 사실 일치 부분 하고 있죠. 우리 전략들을 다 봤고요. 이제 적용 문제 5번입니다. 5번. 16쪽 한번 펴시면 되고요. 16쪽. 자, 보시면 일단 문제부터 파악하죠.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정형 문제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1번 보면 일단 얘는 뭐예요? 어디에서? 히브리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 그죠? 신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은 한국 무속 신화에서의 신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3번에서 한국 뭐예요? 건국 신화에서의 신이라는 존재,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 신체화생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한국 신화와 뭐 비교하는 거예요? 신체 화생 신화 이런 것들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신, 그다음에 신과 인간의 관계 하고 여러 신화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보죠. 자,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개로 잡는다면 뭐하고 뭐예요? 뭐하고 한국 신화와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나라의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핍을 통해서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신과의 결합을 통해 혼자 할 수 없었던 존재론적 상승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한국 신화에서 신이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보세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선택지 3번이 얼핏 관련되는 것 같지만 선택지 3번은 한국의 신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신화입니까? 건국 신화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이게 한국 신화라고 나와 있는 거지 정확하게 건국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럼 가봅시다. 일단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한국 신화 중에 한국의 건국 신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한국 신화 안에서 한국의 뭐하고 건국 신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신화요? 무속 신화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또 둘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기 되게 귀찮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활용하는 게 한국 신화에서 뭡니까? 건국 신화의 신이라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신이 내려가서 뭐가 돼요?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여성과 결합을 통해서 뭘 메운다? 결핍을 메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결핍을 메워서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문단하고 연결되네요. 그러면 한국 신화의 신이 결핍을 해소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문단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한국의 무슨 신화와 관련된 얘기? 건국 신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핍을 해소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국 건국 신화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이 확인이 되죠? 몇 번? 건국 신화에서 그죠? 신은 결합을 통해서 뭐가 된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 해가지고요. 다 일치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첫 번째 문단까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핍을 메운다 다음에 완전한 존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문단의 내용까지 참고해서 보는 거죠. 그죠? 어렵게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무슨 신화? 무속 신화에서는 그러면 건국 말고 무속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죠? 무속 신화에서 주인공은 뭐예요? 인간이고요. 분명히 건국 신화와 다르죠? 그 다음에 뭐와 결합하기는 해요? 신과 결합해서 어떻게? 신적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1문단에 반복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뭐한다?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2번이 한국 무속 신화에 관한 얘기인데 한국 무속 신화의 특징은 뭐예요? 그죠? 무속 신화는 주인공이 뭡니까? 예, 인간인데. 근데 지금 신이 지상에 내려와. 신이 왕이 되는 건 무슨 특징? 신이 왕이 되는 건 건국 신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이 바로 다른 범주끼리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될 거고요. 자, 3, 4번 일단 1하고 4번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자, 다른 나라의 신화들 이제 이거는 다른 나라 신화 전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 보면 한국 신화의 이처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신화 전체의 특징이에요. 신과 인간은 뭡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이것은 한국 신화 전체에 나타난 특징이니까 동그라미로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의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일단은 히브리 신화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이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화? 신체 화생 신화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신에게 철저히 뭐 돼 있다? 종속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보면 1번이요. 히브리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뭡니까? 위계적이다. 그죠? 지금 히브리 신화가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 신화 자체가 이미 신이 인간이 어디에 있다? 우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위계적인 거. 같은 범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한국 신화 같은 경우에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때요? 의존적이고 호혜적이고 신체 화생 신화는 어떻습니까?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니까 서로 다른 범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해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이쪽에서 이제 1번 확인이 되고요. 여기 전체에서 4번 같은 거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신체 화생 신화도 당연히 철저하게 종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대립되는 두 범주 가지고 접근할 때는요. 도식화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귀찮죠. 그러니까 크게 한국 신화와 그죠? 다른 나라의 신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신화 안에서 뭐하고 뭐로 다시 나누고 있어요. 건국 신화와 뭐 무속 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요령 있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두 범주로 다루고요. 하나의 범주 안에서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시 도식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뭐 도식화는 기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셔도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가장 손이 덜 가는 기호를 만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뭐냐면 3번인데요. 그죠? 자, 한국 건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된다. 아무래도 이제 건국 신화라는 말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이 문단이고 이 문단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와 있어요? 결핍을 메운다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라는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1문단에서 떨어진 정보 조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뭐가 되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수단, 방법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의 내용도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무원 국어 시험에 이 과학기술 지문도요. 빈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데 과학기술 지문도 드문드문 나옵니다. 예시 문제 이후에 1, 2차 예시 문제 이후 그다음에 25년 국가직 지방직 구급 문제 보면 과학 기술적인 지문이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면 딩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뭡니까? 순풍 횡류력, 역풍, 전진력 이런 것들 순풍, 역풍 이거 생각해야 될 거고요. 자, 이미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제시문에 순풍이라는 말과 역풍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스를 발휘해 줘야죠. 순풍은 바람을 앞에서 받는 겁니까? 뒤에서 받는 겁니까? 뒤에서 받는 거죠. 내가 나아갈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순풍이고 그다음에 나하고 맞서는 바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런 내용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센터보드나 킬 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요. 센터보드와 킬의 역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풍하 범주의 풍압, 그 다음에 풍상 범주의 양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풍, 역풍, 센터보드 킬, 풍하범주, 풍상범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바람을 등질 때 풍압, 그 다음에 맞바람 할 때는 양력 해가지고요. 지금 1, 2, 3, 4번이다. 특히 이제 1번, 3번, 4번이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각각 끊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 보셔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일단 1문단 자체가 요트 중에서 1, 2인용 요트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딩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요트는 이 문단의 첫째 줄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뭐 할 수 있다?
것들이 전진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림이다. 그죠? 맞바람 불 때조차도 전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 한번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왜 1, 2, 3, 4번의 키워드로 점검했던 거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3문단의 둘째 줄 보시면 그죠? 따라서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자,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디어 나오네요.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나와요? 풍압. 풍화범주, 그 다음에 뭡니까? 양력, 풍상범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선택지 3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보죠. 풍압이 먼저 나왔으니까 풍압은 어떤 범주? 풍하범주. 그 다음에 양력은 무슨 범주? 예, 풍상범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몇 번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체크해 보면 자, 지금 풍하범주 동그라미였어요. 풍하범주는 뭐? 풍압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풍상범주 세모였죠. 뭡니까? 양력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문단 보면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 그러면 요거 풍하범주는 동그라미고요. 뒤쪽에서 받는 게 풍하범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선택지에서 뒤쪽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등지고 갈 때. 그 다음에 또 뭐로 바꿀 수 있죠? 순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요거. 뒤쪽에서 받는 건 순풍이죠, 순풍.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4문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뒤쪽에서 받아서 주행한다라는 게 어떤 말하고 같다는 거? 등지고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부는 거? 순풍하고 같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그죠? 뭐 풍상범주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 지금 이거 왜 체크한 거예요? 지금 바람을 등지고 갈 때 풍압에 의존하고 이런 얘기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4문단에 마지막 두 줄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선택지 2번에 센터보드나 킬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횡률을 방지하면서 뭘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선택지 2번이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선택지 2번에 어떤 게 확인이 돼요? 그죠? 지금 바람을 등지고 갈 때, 즉 뭐가 불 때? 뭐가 불 때? 순풍이 불 때. 순풍을 이렇게 했죠? 그죠? 순풍이 불 때, 분명히 뭘 이용해서 나간다고 했어요? 전진력을 이용해서. 근데 1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횡률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은 일단 1번으로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도 2번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여기 1번이고요. 2번에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나요?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횡률을 방지하면서 어디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또 몇 번이요? 예, 2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2번이 다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문단 쪽에 한번 가보면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 풍상범주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했어요?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을 거슬러 간다라는 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역풍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뭘 받는 거? 그죠? 바람을 어떻게 받는 거? 맞바람을 받는 거. 개념적으로 똑같죠? 이게 맞바람이면서 역풍이에요. 그래서 풍상범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죠? 횡률력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횡률력이 선택지 1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횡률력은 요트를 역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써 센터 보드 등의 횡류 방지 장치에서 뭐 된다? 상쇄되고 이건 그럼 없어지고요. 따라서 요트는 뭐에 의해서 나아간다? 전진력에 의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순풍을 받든 역풍을 받든 요트는 횡류력을 막으면서 뭐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전진력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역풍이 불 때도 전진력 이용하는 건 맞는데 1번에 순풍이 불 때 횡류력 잘못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확인했고요. 4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바람을 등진다. 바람을 등진다. 뭐로 쳤던 거예요? 요거. 등지고 뒤쪽이니까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풍압에 의존하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도식화의 힘을 받는 거죠. 그죠? 바람을 등지고 동그라미였었고 그 다음에 풍압도 뭐였어요?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맞바람 뭐였어요? 세모였죠? 그 다음에 양력도 뭐였습니까? 예, 양력도 어떻게 됐어요? 세모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히 4번 같은 거 처리할 때 단락에 정보가 떨어져 있죠. 근데 떨어져 있는 것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식화를 해버리면 한결 수월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괜찮죠?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이 4번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정보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받는 걸 등지고 간다.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맞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전환, 그 다음에 범주 같은 것들 양쪽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 되죠. 왜 대립되는 두 가지 혹은 구분되는 두 가지 나왔을 때 같은 기호로 도식화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점검하지 못하더라도 쭉 읽으면서 범주화한 다음에 선택지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리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한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자, 보시면 정답 1번 확인하시고, 자, 요 문제는 적절하지 뭡니까?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선택지 먼저 한번 파악해 보죠. 그죠? 일단은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행자가 어디에 작은 장승 2개, 그 다음에 심리 가면 뭐 역이 나온다. 뭐 주어 범주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장승 2개 플러스 10역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승려? 원을 운영하는 승려 해가지고요. 어디에서 빠졌다? 예, 자벽에서 빠졌다. 그러면 자벽에서 빠졌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누가 사신이 왔을 때 누가 관리들이 역에서 맞이하거나 보냈다. 그죠? 사신 왔을 때 관리들과 역. 그 다음에 4번에 민간인 여행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 여행자들이 뭐 해결하는 얘기? 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유롭게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민간인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숙식 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유롭게 숙식 해결. 민간인 여행자들의 숙식을 원에서 어떻게 했나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1문단부터 한번 보시면요. 1문단은 가볍게 이제 소개하는 곳이고요. 소개하는 곳이고 지문이 좀 길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2문단부터 있어요. 이 이태원 그래서 옛날에 이 원이라는 게 주로 이제 여행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명칭에도 원 붙어 있으면 대부분 숙박이나 유흥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낯선 동네 갔을 때 좀 이렇게 이것저것 먹고 마실 데 있는데 찾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뭐로 끝나는 지명 찾으면 돼요? 원으로 끝나는 지명 찾으면 되죠. 여기 있습니까? 원으로 끝나는데? 원. 이쪽 구조는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원으로 끝나는 지명? 없죠? 그죠? 그죠? 이쪽에서는 그 먹고 마시려면 역전으로 가면 되죠, 역전. 맞지 않습니까? 역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기 사북 고한 가운데, 그죠? 하이원 강원랜드로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뭐 그쪽도 근데 늦게까지 하지는 않더만. 그죠? 늦게까지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때 한번 스쳐 지나가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카지노 갔다 온 건 아닙니다. 그죠? 예. 한 번은 가볼 생각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때를 놓쳤고 간다면 이제 내년 6월에나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직까지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때는. 지방직까지 마무리하면 안정적인 점수를 가지고 같이 가서 배팅 한번 하고 오는 거죠. 짜고 집단 뭐라고 해야지? 뭐 사기 도박단 이런 거. 거기 그죠? 계시죠? 그렇죠. 걸리면 큰일 나죠. 자, 봅시다. 자,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조선 전기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 그 다음에 원의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는데 자, 심리마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작은 장승. 심리마다 작은 장승. 그 다음에 30리에 뭐가 있어요? 큰 장승이 있고 큰 장승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역과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1번이 이미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심리마다 작은 장승이 있으니까 너무 쉽죠. 작은 장승 2개 지나면 몇 리 간 거예요? 20리. 뭐 산수죠. 그 다음에 10리 더 가면 총 몇 리 간 겁니까?
30리가 되는 거. 그러면 30리 되는 곳에 큰 장승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역과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금방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18쪽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 한번 가보죠. 3문단 한번 보시면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그 다음에 중요한 군사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그러면 무슨 얘기 나와요? 사신 얘기 나오네요. 선택지 몇 번 정보? 3번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 이 영송이라는 말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이게 뭡니까?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영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선택지 3번과 관련해가지고요. 그죠?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어쨌든 역이라는 공간이 누구를 맞이하는 공간,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보내는 공간이란 얘기니까 관리들은 둘째 치고요. 선택지 3번에 얘기하는 건 사신을 보내고 맞이하는 공간이 어디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죠? 역에서 사신을 맞이하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원이 민간인들에게 민간인 숙식 선택지 몇 번과 관련이 돼요? 4번과 관련이 되는데 아직 성급하게 판단 내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자유롭게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원래 기능은 아닌데 이것을 하기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자유롭게 숙식을 해결했다가 확인이 안 돼요. 정보를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한번 보시면요. 4문단입니다. 그죠? 4문단. 자,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문단의 마지막 두 줄, 4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원주 얘기가 나와 있죠.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뭐 했다? 각종 자격에서 제외 뭐 했다? 빠졌다라는 거니까 선택지 2번의 내용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원 운영하는 사람 중에 승려가 있었고 자격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얼핏 여기까지만 보면은 1, 2, 3, 4번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선택지 4번은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죠?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거지 자유로운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딘가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정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죠. 5문단까지 보시면 자, 첫째 줄이죠. 조선 정계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어디에서 여행집, 보통 사람들의 대문 앞에서 재워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행집 대문 앞에 물어가지고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선택지 4번에서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유롭게라는 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이제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관리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주어가 빠져 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정보를 보면 어쨌든 사신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어디였다? 여기였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관리든 관리가 아니든 사신 맞이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요.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누가 됐든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곳은 여기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또 이런 거. 영송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죠? 예, 이것도 헷갈린 분들도 극히 일부 계셨을 텐데 어쨌든 선택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어휘는 단어장까지 만들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예 안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뜻이 모호한 어휘 있으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웹 사전 이용해가지고요. 노트 만들지 말고 따로 확인 정도는 한번 해주세요. 그죠?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쓰이는 어휘 수준이라는 게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마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어휘 뜻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인지 못하는 경우는.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이해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 1, 2, 3, 4번 나와 있는데 3번은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 후에 1, 2, 4번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선택지 1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를, 그죠? 어떻게 향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선택지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헌법 37조 1항에서 얘기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헌법의 항목이 여러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니까 그냥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렇죠. 자유의 성격, 그죠? 자유가 어떤 거가 무한방임. 그래서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 부여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일단 1문단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뭐예요? 자유의 이름 얘기. 그러면 선택지 몇 번과 관련이 돼요?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삶에 필요한 자유가 모두 특정 시점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4번 같은 경우에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일단 무한 방임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여기서 바로 확인되는 게 뭐예요? 뭘 띌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특정 시점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어긋나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4번 정답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한번 보죠.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다음에 헌법의 항목 나오고요. 37조 제1항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네요.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뭘 보장하고 있다?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선택지 몇 번이요? 2번이네요. 그죠?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뭡니까? 이 항목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시면요. 자, 자유의 성격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4번의 무한과 방임이 여기에 나오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4번이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4번에선 이런 특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을 띄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자유는 역시 자유에 대한 얘기 선택지 1번이죠.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되게 직접적이네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개념적으로 바꾼 거 거의 없이 거의 직접적인 진술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직접적인 진술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지 3번은 우리가 좀 따로 떼서 볼 건데, 선택지 3번이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에요. 정답 빼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 한번 보면 보세요.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그러면 자유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 키워드가 될 텐데,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예요?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도. 근데 우리가 이미 1번에서 헌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에 어떤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어떤 자유까지? 그죠? 우리 왜 1문단에 넷째 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자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롭게 발견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유고, 얘도 헌법상 보장된다. 그러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에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문단의 첫째 줄에서 3문단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그죠?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 자유는 어떤 자유? 어떤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포함해서 제한할 때는 뭐가 적용된다?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4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1문단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자유까지도 뭐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조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요, 떨어져 있는 문단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7번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죠? 떨어져 있는 정보를 근데 이게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죠. 방금 전에 7번에서는 떨어져 있는 단락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원이 그죠? 민간인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7번 문제에서는 그죠? 3문단과 5문단이 양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점검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도 헌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헌법의 자유 중에 발견하게 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1문단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에만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떨어져 있는 문단에서 정보 종합해가지고요. 이거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원체 답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요. 네, 9번, 10번 한번 가보죠. 9번, 10번.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에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죠? 이 두 번의 탄핵은 총 3번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얼마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까지 해서 총 3번이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인용이 안 됐던 거고, 2번이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겪으면서, 어떤 개그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왜 중학생들 말투를 흉내내는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명 나와가지고 그 사건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중학생으로 둘이 설정한 누구지? 김원훈하고 조진세. 그죠? 그렇게 나와서 둘이 하는데 중학생으로 나와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 없어졌대. 그랬지 정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말투로 그죠? 중학생이들 말투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 찍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학생이어서 저기 투표권이 없어. 그랬더니 잘 빠져나갔기는 해. 이러면서 그죠? 지네끼리 그 말투. 요즘 중학생 말투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 주변에 중학생이 없어가지고 중학생들이 화낼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나라가 참 이렇습니다. 제가 깊게 관여할 건 아니죠. 우리 카페에 누가 이제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글 내려가긴 했는데 선생님은 갑자기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만큼의 지명도도 없는 데다가 그죠? 그만한 또 식견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내년 DB 강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제가 사고를 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소한 경범죄부터 시작해서 그죠? 저 무단횡단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 받고 강의하는 강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윤리 도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도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담배꽁초 길거리에 잘 안 버립니다. 주머니에 넣어요. 쓰레기통 안 보이면. 주머니에 넣어서 어딘가 버릴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헤맵니다. 그죠? 음주운전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죠? 대리운전을 못 부르면 걷습니다. 택시 탈 돈이 없으면 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약속 같은 거 잡을 때 웬만하면 가장 멀리 잡아도 2시간 정도 걸어서 내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술 약속을 잡습니다. 그죠? 괜히 또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강사지만 나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9번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이림씨 괜찮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나 보고 얘기 주면 안 돼? 외면하지 말고. 자, 1번 한번 보면 일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양회화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양회화의 정신성, 사실성. 그죠? 동양회화의 특성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회화의 뭡니까? 명암이라는 것과 실제감. 그죠? 명암과 실제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네요. 김홍도의 실은 뭐예요? 김두량의 견도의 명암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지금 동양회화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동양회화의 특징을 선의 맛과 그다음에 뭡니까? 명암 표현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양회화의 특성과 명암에 대한 정보들이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지문이 살짝 길어서 다 인용하진 않았는데요. 1문단에 보면, 그죠? 1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뭐가?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양에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명암법의 뜻도 나와 있어요. 뭐를 표현하는 거?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동양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죠? 예, 동그라미로 가보죠. 그리고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뭐가?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양의 특징은 명암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가보면요.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선택지 3번과 관련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김홍도의 씨름. 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라는 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명암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꾹꾹 숨어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선묘의 의지의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앞에서 확인됐던 거죠. 동양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뭐한다? 외면한다. 그러면 명암을 쓰지 않는 것이 동양회화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동양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명암을 쓰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거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 부분까지 봤을 때 답은 나와야 해요. 왜 나와야 되냐면 보세요. 김홍도의 실은 3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내용 보면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요. 김홍도의 씨름에서도 뭐가 사용됐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암법이 사용됐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김홍도의 씨름에도 명암법이 있고 김두량의 견도에도 명암법이 쓰였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이문단 쪽에 단원 김홍도의 씨름에는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빛 그림자의 대비가 없다는 거고 그것이 곧 뭐는 없다는 거예요. 명암법이 없다는 거니까 선택지 3번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홍도의 씨름과 견도에 김두량의 견도에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김홍도의 씨름에는 명암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김두량의 견도에는 명암법이 사용됐다. 그래서 3번을 정확하게 맞는 진술로 바꿔본다면 김홍도의 씨름과 달리 김두량의 견도에는 명암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은 분명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나머지 선택지 정리하는 거 한번 보죠. 보세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이는 것은 자 끝까지 봐야 되죠. 선의 맛을 중시해서 정신성을 극대화해온 동양회화의 전통과 뭐 된다? 배치된다. 그러면 빛과 그림자 뭐죠? 명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성과 뭘 높이는 거? 실제감을 추구하는 것은 동양회화의 전통과 배치되니까 이건 다 셈으로 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양회화의 특성은 뭐예요? 선의 맛을 중시해서 뭐 한 거? 정신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 1번하고 2번 같은 게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뭐 4번도 한번 보여요. 이를테면은 보세요. 1번에 동양회화, 정신성 뭐예요? 동그라미구죠. 그 다음에 사실성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사실성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거리를 뒀다 그러면 사실성은 세모인데 이것과 거리를 둔 거니까 동양화의 특성이 맞는 거죠. 그죠? 사실성과 뭐 뒀다? 거리를 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죠? 사실성과 거리를 뒀다는 거니까 1번은 같은 범주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명암이라는 게 뭐예요? 빛과 그림자. 그러면
그죠? 명암, 빛과 그림자는 사물의 뭐 실제감을 높인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번도 보세요. 선의 맛은 어디 거예요? 동양회화죠. 그죠? 그 다음에 동양회화에서는 뭡니까? 그죠? 동양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명암 표현 부정한 건 동양의 특징으로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죠. 물론 이제 선택지 3번과 관련해서 김두량의 견도에 대한 정보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기는 해요. 4문단에.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렴풋이 시도되는데 어쨌든 명암법 쓴 건데 그렇게 어렴풋이 시도한 것 중에 뭐가 있기는 해요? 김두량의 견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선택지 3번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 체크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1번인데요. 아주 적은 비율로. 그죠? 근데 동양회화가 정신성을 추구했다라는 거 이미 직접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성을 높인 건 동양회화의 전통과 뭐 배치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성과 뭐 둔 게 맞습니까? 거리를 둔 게 맞습니다. 거리를 뒀다는 부정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리는 특성을 부정했다라는 거 분명히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까지 갑시다. 나중에 이제 꾸준히 훈련들은 좀 하셔야 돼요. 꾸준히 훈련들은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지만 오늘 이것저것 과제까지 처리하고 나면은 전공 과목들 바짝 신경 쓰세요. 그죠? 전공 과목도 이제 공통 과목 중에 제가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뭔가 하나 좀 미진한 게 있으면 그것도 바짝 피치 올리셔야 되고요. 그죠? 또 의외로 전공 과목은 잘 하시는데 공통 과목에서 한두 개 문제 되는 경우 있죠. 그죠? 물론 선생님 저는 다 약해요 이러신 분들은 골고루 계속 하셔야 되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1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부합하지 않는 거 이것도 보세요. 지금 선택지 보니까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체계와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 다음에 2번도 뭡니까? 믿음의 체계 뭐예요? 사실로 수긍했다는 거. 믿음의 체계와 사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뭐예요? 검증된 지식과 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그리고 사실의 체계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사실의 체계, 믿음의 체계, 검증된 지식,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범주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2가지로 나뉘는 거니까 역시 도식화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10번 문제까지 쭉 가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정을 보통 세모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모 치면 되죠. 그죠?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뭘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근데 얘는 1번에서 바로 나오네요. 그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이건 바로 확인되죠? 믿음의 체계,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앞뒤 순서만 바꾼 거니까 특별히 고차원적인 트릭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시고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계속 갈게요.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그러면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는 같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사실의 체계는 어떻게? 동그라미로 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뭡니까?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체계?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즉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면 보세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한쪽에만 해당하는 특성이 아니네요. 그죠? 모두 다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때 사실이라는 범주는 그죠? 믿음의 체계에도 허용되는 거고 뭐예요?
사실의 체계에서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둘 다 잡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 2번 한번 보면 보세요.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거. 믿음의 체계 뭐였어요, 우리? 세모였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자,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체계와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 둘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사실로 수긍했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 2번도요,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대립되는 범주에 연관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직 3번은 확인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보세요. 4번, 이거 잘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 뭐예요? 그죠? 요거, 세모, 믿음의 체계.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그럼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 세모의 속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의 체계. 사실의 체계는 뭐였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뒷부분에서 대립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4번이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범주화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문단에서 내용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문단 쪽에. 자,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저러한 두 가지 체계는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겨 있다. 자,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변별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면 뭡니까? 변별이 어떻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살짝 바꾸기는 했지만 선택지 3번은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첫 번째 문단에서 범주화 한 걸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뉠 때 이게 우리가 사실일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적용이 된다고요. 추론에서도요. 이렇게 대립되거나 구분되는 게 두 가지일 때 범주화에서 같은 범주로 연결하고 다른 범주로 연결된 건 틀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은 꼭 점검하시고요. 그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2번이에요. 참고서만 말씀드립니다. 그죠? 2번인데 다만 여기서 그런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모든 면에서 다 갈리는 건 아닙니다. 둘 다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지 2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진술을 보면, 그죠? 사실의 체계나 믿음의 체계나 모두 다 뭡니까?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로서 수긍된다는 것은 두 가지 범주에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범주 같은 거 처리하는 것들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그죠? 이제 서술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 네.